그림 그리실 때 이 하나를 바꾸게 되면요, 여러분의 그림도 특별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혹시 내 그림 잘 그리진 못하고 좀 애매한 실력인데 이 그림으로 부업이나 엔잡으로 연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같은 능력이어도 내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담아가 보세요. 물론 끝부분에 제가 열심히 준비 중인 펀딩 홍보도 살짝 있으니까 홍보도 꼭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도 그 애매한 실력이어도 똑똑하게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어떤 실험으로 밝혀진 패러다임을 설명드릴 건데요. 혹시 대한민국 대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박사님께서 실험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패러다임은요, 굉장히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또 이 패러다임은 전 세계 수많은 다양한 대상, 다양한 연령이나 직업, 성별을 대상으로 적용해 봤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1반에서 4반까지 밤마다 30분씩 들어가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각 반에서 말의 순서를 살짝만 바꿨더니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각 상황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어떤 반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내더라라는 실험이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먼저 1반에 들어가서 이 도형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여기서 각자 5개씩 물체를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봐. 자, 여러분도 함께 골라보세요. 고르셨나요? 일단 아이들은 특이한 모형을 안 고른다고 해요. 남자아이들 80%는 자동차, 여자아이들 90%는 집,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평범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반에 들어가서 말의 간격을 조금 더 벌려주는 거예요. 도형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5개를 골라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고르는 게 끝인 줄 알고요. 부러지거나 꼬여 있거나 이런 특이한 모양들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고른 5개로 신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봐. 아이들의 표정 안 좋지만 각자의 취향대로 골랐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3반에서는 도형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신기하고 새로운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는 로봇, 남북 통일시키는 프로그램, 영원히 충전 안 해도 되는 스마트폰, 이런 획기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에 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너희가 말한 걸 여기에서 5개씩 골라서 만들어 봐. 아이들은 그때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5개를 고르긴 하는데 정말 이때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마지막 4반이에요. 3반이랑 순서는 같아요. 도형을 가리고 뭘 만들지 물어본 후에 도형을 보여준대요. 4반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도형을 고르고 옆에 친구랑 바꾸라고 하는 거래요. 아이들 반응 정말 싸늘했겠죠.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세계 창의력 올림픽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3학년 대표 아이들한테 이 같은 도형을 주고 만든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평범한 아이들 3반과 4반의 결과물이 창의력 점수가 2배 이상이나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같은 도형이었지만 순서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도구를 먼저 보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목표를 정했기 때문인 거죠. 하고 싶은 걸 먼저 정했기 때문에
뒤에 이어나온 도형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낯설게 느끼는 게 메타인지 중 하나인데요. 이 낯설게 느끼는 메타인지가 평범한 것들을 비범하게 만드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근 관심사를 조사했더니 그림으로 먹고 살기에 가장 많은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림으로 돈을 벌고는 싶어 하지만 늘 연습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그림도 목표의식의 차이가 아닐까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메타인지 실험, 그러니까 3학년 일반 학생들처럼 일반적인 순서로 그림을 그리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하면서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거나 또는 뭐 어떤 선생님이나 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죠. 한마디로 무언가 정해진 기법을 배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그리기 위해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면 할수록 고민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결국 그림이 취미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과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 당연히 꼭 필요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림을 계속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아웃풋을 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미에서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실험, 3반 또는 4반 아이들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림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책 만들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림책을 만들어 출판까지 해보는 거예요. 왜 책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거꾸로 생각을 해야 해요.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림이나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요. 그림으로 하고 싶은 것,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책을 만드는 기획 파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정해진 목표에 맞춰서 당연히 그림도 필요합니다. 이때 그리는 그림이 정말 내가 그리는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목표가, 그러니까 기획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글과 그림들을 책이라는 형태로 직접 만들어야 해요. 또 가격까지 책정해야 하고요. 이렇게 거꾸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관점이 그림을 연습만 하는 소비자에서 책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로서의 관점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꽃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동안 꽃 그림 클래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젠 꽃 그림으로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뭐 이렇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꽃그림으로 계속 연습만 하는 것보다요. 내가 꽃그림으로 하고 싶은 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쭉 적어요. 꽃 리스트를 뭐 예를 들어서 쭉 적었다고 치면 뭐 그 꽃들의 꽃말, 의미 같은 거를 같이 이제 글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꽃그림을 그리는 뭐 이유라든지 뭐 철학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그린 꽃 그림들이랑 메시지들을 묶어서 그림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 것 자체가 내 그림을 상품화 시킨 거죠. 여기서 뭐 더 나아간다면 뭐 나중에 꽃그림 외주를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그 책을 전자책이나 뭐 아니면 뭐 책 내용을 엽서로 작게 만들어서 함께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꽃그림 하나 딱 보내주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내주게 되면 이게 단지 꽃그림이 아니라 그 꽃의 의미를 함께 선물 받는 느낌이 되는 거죠. 게다가 꽃 관련된 뭐 그림책을 출간까지 했으니까 작가의 꽃그림이라는 가치도 함께 전달하는 셈이 되고요. 이번 펀딩은 이렇게 그림책을 출판해서 수익화까지 연결하기 위해 기획을 했어요. 클래스 101에 있던 그림책 수업은 출판 자체가 목적이었고요. 이번 펀딩은 출판을 넘어서 내 그림을 엔잡으로 연결하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그림책 출판이 주된 내용이에요. 정말 제 노하우 탈탈 털고 있으니까
혹시 그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펀딩 꼭 놓치지 마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직 정식 오픈은 안 했어요. 2주 동안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알람 신청 이제 모으는 기간이거든요. 이 알람 신청을 미리 해 두셔야지 나중에 펀딩 하셨을 때 선물을 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펀딩을 꼭 안 하시더라도 알람 신청만 미리 해 두시면 나중에 펀딩 오픈했을 때 추가로 선물을 더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펀딩 오픈하고 나서 그때 구매는 결정하셔도 되니까 미리 알람 신청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펀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첫 펀딩 하는 거여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데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